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니스 대 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스는 아작시오를 3대 0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동안 수비에 비해 공격진의 활약상이 부족했던 팀이었는데 마르세유와 아작시오를 상대로 3골을 연달아 집어넣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야 팀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 결국 모피의 영입이 천군만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2개의 터치만을 기록하면서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피지컬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 수비들을 몰고 이선이나 측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기회를 한 개 창출해내면서 부족했던 경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제 몫은 해주는 모습이었고, 랭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롱볼로 경합 능력을 살리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랭스를 막아내는 법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발로건을 철저하게 막아내면 랭스의 공격은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니스도 랭스 못지않게 거친 플레이와 투쟁심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꾸준히 강점이 있던 팀이죠. 홈에서는 점유도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면서 상대의 찬스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랭스는 트루아를 4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오랜만에 사골이 터지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했는데 발로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선 자원들과 미드필더들도 공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정적이죠. 다만 트루아의 수비력이 아주 좋지 못했던 팀임은 감안하고 생각해야 할 것, 트루아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지만 니스는 23경기 21실점으로 실점을 아주 잘 억제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전히 발로건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5골을 넣은 선수가 없는 만큼 발로건의 발끝에 득점을 의존하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 상대가 발로건을 집중 견제하면 득점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니스와 마찬가지로 실점 억제는 상당히 잘 하는 편, 전방위적인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버리는 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상대가 영입한 모피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수비력에 비해 공중볼 경합에서는 리그 17위에 그치고 있어 모피의 피지컬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상대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다소 내주는 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피의 영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격에서의 효과가 상당한데, 모피가 가진 골결정력도 훌륭하지만 경합 능력과 피지컬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랭스가 지공 상황에서는 파울로 템포를 죽이는데 능하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는 오히려 리그 하위권이라 니스가 직선적으로 나온다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앙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릴에 패했습니다. 원정에서 수비를 강화하고 승점 한 점을 노린 경기 운영을 했는데 상위권 팀에 고전했죠. 그래도 월드컵 휴식기 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우르크의 이적 공백을 빌라에서 영입한 산송이 메우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 가메이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VA에서 영입한 우크라이나 국대 윙백인 소볼도 힘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앙제는 지난 라운드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오세르에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자책골이 나오며 앞서갔지만 동점골을 허용했고 그 후에도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카펠과 시마, 우노와 튀웁 등 좋은 공격수들이 많지만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잘 안 나가게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리옹과 몽펠리에 등을 제압하며 2023년은 시즌 초반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경기 일정입니다. 또 앙제는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를 정도로 경기력이 무너진 상황이고, 가메이로와 디알로, 산송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스트라스부르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 다득점도 염두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닝언 대 FCM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닝언은 아인트호벤에게 0대 6으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어느새 순위도 꼴찌까지 추락하고 말았고, 지난 경기 스코어는 아인트호벤이 상대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기본적인 박스 안 수비는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70%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도 수비가 흔들리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죠. 공중볼 경합 능력도 웬맨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 롱볼 대응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득점력은 최악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롱볼 양상의 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엠맨의 원정 약세로 인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 시즌 유효 슈팅 비중이 리그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슈팅의 정확성과 기대 득점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엠맨은 시타르트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공중볼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면역 수준으로 강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본인들의 정교함도 떨어지는 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공중볼 경합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경기에서는 공중볼 경합에서 65%의 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합 능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다만 박스 안에서 나온 슈팅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발목을 잡아버린 상황이었는데 시타르트가 위험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에 묶여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닝어는 시타르트와는 달리 박스 안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라 직접적인 박스 안 공 투입도 효과를 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홈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을 공략해왔지만 원정에서는 시타르트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앞서 언급한 시타르트와의 경기가 유일한 만큼 홈과 원정 사이의 경기력 차이는 고려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엠맨이 홈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잘 상대해 왔지만 원정에서는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은 상태죠. 프로닝언도 박스 안 수비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프로닝언의 최근 분위기와 밸런스를 감안하면 엠맨의 근소 우세를 점쳐볼 수 있지만 핸디캡 적용도 고려할 만한 매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볼렌담 대 핏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렌담은 트벤테의 수비력을 뚫지 못하고 0대3으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크마르와 1대1로 비기는 등 강팀을 상대로 버티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는 했지만 점유율을 65%까지 끌어올리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벤테를 이겨내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세트피스에 의존한 공격 방식은 한계를 맞은 모습이죠. 사실 알크마르와 비겼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무기력하게 무득점 패배를 당했을 것이 유력했을 것. 최근 3경기에서 기록한 4골 중 2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올 정도로 오픈플레이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압박에 약한 약점이 드러난 셈인데 지난 경기에서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많았던 이유도 트벤테의 적극적인 압박 때문에 공의 전개가 매끄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빗대세가 트벤테만큼은 아니지만 압박의 비중은 전방에서 이뤄지는 시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명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빗대세는 위트레흐트를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일정이 득점력을 회복한 아약스라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고 아약스 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빗테세도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방식은 볼렌담과 동일고 지난 경기 박스 안에서 기록했던 슈팅 67%는 세트피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리그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앞선에서의 활동 반경 때문에 공격적인 무브는 볼렌담보다 괜찮은 편인데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15위 이하의 약팀을 상대로는 무패로 강했다는 점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앞선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높고 아주 거친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클의 대부분은 상대 어태킹 서드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렌담이 앞선에서 활동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이 잘 돌지 않으면서 박스 접근을 꽤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롱볼 정도만 조심하면 빗테세의 수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빗테세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볼렌담은 트벤테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의 박스 접근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빗테세도 전방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볼렌담과의 상성은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태죠. 앞선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은 공격의 시작 지점도 높다는 점이고 득점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